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혼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Git의 개념들을 배우고 기본적인 Git 커맨드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버전인 커밋을 또 만들고 그것을 취소하는 방법까지 배웠었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Git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Git을 사용해서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Git과 GitHub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금부터 Git과 GitHub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많은 초보 개발자들이 쉽게 Git과 GitHub를 혼동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 모두 결국 버전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 지칭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Git과 GitHub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 Git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왔었죠. 만약 내 컴퓨터에서 만든 커밋들의 기록이나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을 그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너무나 크게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파일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탄생한 서비스가 바로 GitHub라는 서비스입니다. GitHub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저장소에 내 파일과 버전 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유되는 모든 파일들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따라서 GitHub는 직접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Git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Git과 GitHub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죠?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잠시 접어두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열려있다는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GitHub에 누군가가 업로드한 파일은 돈을 내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소스 코드까지도 공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를 발전시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이어폭스, 리눅스, MySQL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내 소스 코드처럼 막 사용해도 될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무분별한 상업적 사용을 막기 위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때의 규칙이나 제약을 명시하게 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강의는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Git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표로 잠시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셔서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검색하시면 양질의 자료들이 나오니까 이 자료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본격적으로 GitHub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초반부에서 GitHub는 온라인상의 파일과 정보를 업로드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일들이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로컬 저장소라고 부르고 내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공간, 즉 GitHub를 원격 저장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레파지토리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저장소라는 단어보다는 레파지토리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GitHub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GitHub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터넷 주소창에 github.com 이라고 입력하셔서 GitHub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itHub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사인업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는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유저네임, 그리고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상관없지만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 이메일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보들을 입력했고요. 네, 아래로 내려보시면 Create Account 버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는 걸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mplete Setup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에 인증을 하고 나오는데요. 이메일을 한번 인증을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마치면 이렇게 홈 화면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GitHub에 올리는 모든 파일은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 구분 없이 모든 파일이나 프로젝트를 GitHub에 마구잡이로 올리게 되면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하겠죠? 그래서 GitHub는 사용자가 여러 원격 저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원격 저장소는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원격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격 저장소를 만들 때는 이 왼쪽에 Create Repository를 선택해도 되지만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정석대로 이렇게 Your Repository에 들어가셔서 New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채워야 될 양식들이 주어지는데 먼저 이 repository name은 이 저장소를 지칭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repository name은 이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 저장소에 저장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test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description은 이 저장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공간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 역시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란으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 저장소를 퍼블릭으로 할지 프라이베이트로 할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퍼블릭으로 설정된 원격 저장소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모든 파일의 내용과 커밋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면에 프라이베이트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원격 저장소입니다. 그 다음은 readme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원격 저장소를 생성할지 혹은 빈 원격 저장소를 만들지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이 readme 파일은 단순히 문서 파일에 불과하니까 지금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원격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로 내려받아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readme를 포함해서 원격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박스를 표시하면 되겠죠. 이 밑에 나오는 git ignore를 설정할지에 대한 옵션과 라이선스를 설정할지에 대한 옵션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ignore 파일은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나오는 이 라이선스가 아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이선스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일단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Create Repository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어떤 폴더처럼 제 유저네임 아래에 테스트라는 원격 저장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저장소에 파일이나 커밋을 새로 추가하고 싶을 때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원격 저장소를 그대로 로컬 저장소에 복제해서 인터넷이 안 돼도 로컬 저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격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에 연동하는 작업을 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열어서 클론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여셨으면 저희가 방금 원격 저장소에 만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폴더 하나를 만들 텐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유저네임 밑에 클론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 안으로 그 파일의 내용이 복제되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는 디렉토리에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터미널에서는 그 폴더 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명령어에 조금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cd를 해주신 다음에 저는 제 유저네임 폴더 밑에 클론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론이라는 폴더로 이동이 되었고요. 여기서 클론을 해줄 텐데요. 클론을 할 때는 git 클론 그리고 저희가 복제할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다시 GitHub 페이지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원격 저장소를 잘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코드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코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방금 배웠던 이 클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박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use git or checkout with svn using the web URL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이용해서 복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고요. 다시 터미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 뒤에 컨트롤 V도 눌러보면 클립보드에 복사됐던 내용이 붙여넣기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클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폴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원격 저장소가 그대로 로컬 저장소로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까지 같은지 한번 볼까요? 이 폴더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원격 저장소를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리드미 폴더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오늘 많은 내용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Git과 GitHub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그리고 원격 저장소 또 로컬 저장소에 대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클론 명령어를 사용해서 원격 저장소에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로컬 저장소로 복제하는 명령어까지 한번 배워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클론을 배웠을 때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연동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저장소에서 만드는 혹은 원격 저장소에서 만드는 커밋들이나 파일의 변경 사항들을 서로 동기화하는 방법들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슬기로운 코딩 생활이었습니다.